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문학개념어 6-6강에서 여섯 번째 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학개념어 6강을 다 한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지막 시예요. 마지막 시가 결빙의 아버지 이수익의 시입니다. 자, 요거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6강은 보기와 매칭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먼저 보고 이 보기의 관점에 따라 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드러난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한다. 그래서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낸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와 과거의 시간을 통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와 연결하여서 같은 현상으로 인식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시 해석을 봅시다. 자, 어머님 하고 뭐였습니까? 대상을 불렀네요. 그러니까 구체적 청자를 설정한 거예요. 청자를 설정해놨다는 것은 뭐죠? 대화체 형식이라는 거. 대화체 형식은 말을 건네고 있다는 거고, 대화체 형식이지만 사실은 얘는 계속 혼잣말 하고 있거든요. 이 시는 그래서 대화체 형식의 독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결빙의 아버지예요. 자, 제목이 결빙의 아버지. 그럼 결빙은 얼음을 말하죠. 얼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음이었다 혹은 얼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머님이라고 말을 건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 대상은 말하고 싶은 대상은 뭐예요? 아버지인 거죠. 자,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님에게 말하는 형식, 대화체로 이루어졌다. 제목을 보고 알 수 있고요. 어머님이라고 대상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어머님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죠? 자, 제17살적 겨울은, 그러면 제17살적 겨울이라고 했으니까 자신의 6, 7살적이니까 과거가 될 거예요. 과거의 겨울은 목조 적산가옥 2층 다다미방에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우러내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의 어린 시절은 추웠지요 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수식어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추웠을까요? 목조로 된 적산가옥 2층 다다미방에서 추웠대요. 그럼 적산가옥은 뭐냐면 일제가 남긴 집을 적산가옥이라고 합니다. 일제시대. 일제가 남긴 가옥. 자,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죠.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이 집들을 다 그냥 놓고 갔단 말이에요. 일본으로. 그래서 그들이 살던 가옥, 일제가 살던 가옥을 우리는 적산가옥이라고 하고요. 2층 다다미방. 다다미는 어떤 그 일본인들이 까는 방석, 돗자리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화자의 어린 시절은 추웠다.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추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의고사를 본다 생각하면 어린 시절이 굉장히 추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제가 남긴 방에서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우러대는 외풍. 그러니까 외풍이 많다라고 하니까 겨울인데 외풍이 많아? 뭔가 가난하겠네 라고 연상할 수 있겠죠. 깨질 듯 하면서 직유법을 썼죠. 한없이 추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어릴 적엔 매우 가난했지요 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밤마다 나는, 이게 바로 시적 화자이겠죠.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말을 밀어놓고, 와, 여기서 지금 가난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자, 화자가 말하고 싶은 건 가난은 아닐 거예요. 왜? 제목이 결빙이 아버지였으니까 아버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렇게 추운 날 아버지 가랭이 다리 사이로 발이 시리도록 추웠대요. 그러니까 난방이 안 되는 추운 집, 매우 가난했다.
밀어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어요. 자, 그러면 화자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는데 그때 자신의 추위를 녹여준 것은 뭐다? 아버지의 가랭이, 그 아버지의 가슴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렇게 추운 날에 아버지를 의지해 생활했던 것을 청자인 어머님을 설정하여 이야기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도 추운 밤이면 요즘도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현재 모습이 되겠네요.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주며 화자는 어느덧 성장하여서 아이들을 둔 아버지가 되었네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내용이 뭐예요? 어머니, 예전에 우리는 참 추운 방에서 살았어요. 그때 나의 추위를 녹여주던 것은 아버지의 가랭이와 아버지의 가슴팍이었거든요. 요즘에 옛날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곁에서 잠든 아이들의 이불깃을 덮어주노라면 아버지가 떠올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주제는 뭐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되겠고, 그죠? 자, 1년에서는 과거, 2연에선 현재를 노래하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라고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어머님이라고 하면서 시상을 전환하고 있죠.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런데라는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화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그 17살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에 있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라고 말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한강에 있는 물로 화신했다 라고 했어요.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있다. 아버지는 한강의 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오늘은 영화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아버지를 떠올렸는데 저 한강에 있는 물이 우리 아버지지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자, 1년하고 2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를 떠올렸고 그 과거의 기억은 너무 아팠고 2연에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추억 때문에 너무나 그리워서 슬픈데 3년에서는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실제로는 돌아가셨지만 한강물에 화신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혹은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승의 물로 화신에 있음을 보았어요. 아버지가. 이게 바로 보기에서 말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왜 아버지가 한강의 물로 화신했다고 느꼈는지 설명해 줄 거예요.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아버지는 한강 그 맨 바깥에 얼음이 되었다. 그래서 제목이 결빙의 아버지인 거죠. 자,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그럼 여기서 어린 물살은 뭘 비유한 거죠? 어린 자식을 비유한 걸 거예요. 꽝꽝 얼어붙은 잔등, 이게 뭐예요? 결빙이죠. 결빙 얼음. 이게 바로 아버지를 비유한 걸 거예요. 등으로 혹한을 막으며 혹한 아주 무서운 추위. 근데 이 무서운 추위가 1년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1년의 추위와 대응한다. 혹은 조응한다. 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꽁꽁 얼어붙은 잔등. 이 얼어붙은 잔등은 1년에서 뭐라고 나와요? 자식들을 위한 사랑.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1년에 가랭이 그리고 가슴팍으로 나와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올 때는 1년의 가랭이 가슴팍과 대응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다. 혹은 조응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다. 혹한은 1년의 추위와 대응 혹은 조응하여 아버지에게 닥친 시련 혹은 가족에게 닥친 시련을 의미한다. 라고
선지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하얗게 얼어붙은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그러면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다. 이게 바로 결빙이죠. 결빙의 아버지, 이게 바로 제목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서 끝나는데, 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인데,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서 말줄임표를 썼어요. 이 말줄임표는 어떤 여운의 효과를 남기죠. 또한 아버지, 아버지 명사로 종결했어요. 명사로 시를 종결하고 또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또 아버지라는 말을 반복하여 여운을 형성하여, 그죠? 여운을 형성하여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하나 꽝꽝 음성상징어네요. 얼음이 이렇게 아주 세게 얼어 있다라는 것을 꽝꽝이란 음성 상징을 통해서 대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대상을 인상적으로 전달한다. 그죠? 아버지의 사랑이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얼어붙은 잔등, 아버지의 가랭이, 가슴팍 다 사랑이죠. 그래서 하얗게 얼음으로 엎드려 있어. 결빙이 되었어. 이것도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기 시각적 심상 사용했네요.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아름답게 형상화한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또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느낌을 말해줘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라고 할 수 있고, 하나 더 확인해 본다면, 자, 6, 7살 쪽의 기억을 말하고 갑자기 현재 아버지가 된 화자를 말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간극이 커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학에서는 시간의 비약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많은 시간을 뭐 했어요? 점프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의 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음으로 화자의 상황과 정서 태도 봅시다. 자, 화자는 과거 아버지의 사랑을 회상했죠. 1년에서. 그리고 2연에서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아버지, 그죠? 현재 이제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아버지의 사랑을 회상하고 아버지는 3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상을 전환하면서 한강물의 결빙으로 남아 계심을 깨달으며 그리워하면서 이제 시상이 종결이 돼요. 자, 그래서 정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태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예찬적으로 보고 있죠.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주제 역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결빙이 되어서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0번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전개 방식으로, 여기까지 좋죠.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준다. 맞죠? 여기 이것을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51번 목조 적상가우 2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의 위치가 아니고 과거죠. 과거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아니요, 현재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틀린 말. 옛날처럼 나는 에서 현재의 순간의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 이게 뭐죠? 화자가 주관한
의도적 변형인 거죠.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이렇게 풀어 말한 것입니다. 53번 옌 7살적 그 겨울밤을 영화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떠올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 맞는 얘기죠. 그 겨울밤에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 이거 모두 보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기 문제를 풀 때 보기의 그 키워드 보기의 워드들을 이 선지와 연결하여 푸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느꼈으면 아주 좋은 학습 효과를 얻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학개념 6강의 6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는 문학개념어 7강에서 만나는데 7강은 그리 길지 않아서 1개 혹은 2개로 끝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